이번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플래너를 고를 때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학습자분들께서 꼭 다루어 달라고 부탁하신 내용인 만큼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학습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캐치하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플래너들은 어떻게 소개했을까 싶어서 학습 플래너에 대해 다룬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플래너 추천에 대해서 다룬 글도 많이 찾아봤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았을 땐 대부분 설계 잘 확인해라 또는 소속을 잘 확인해라, 따로 돈을 받는 플래너는 없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필요한 내용은 맞아요.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정말 이 내용이 전부라서 이것만 다룬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소속, 금액적인 부분 외에 플래너를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걸 알아야 하는가?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첫 시작을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플래너에게 학점은행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수능이 뭔지도 모르고 수능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는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하는데 학점은행제가 뭔지도 모르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것을 공부할지에 대해서만 알아도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정보력이 부족한 플래너도 걸러낼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기겠죠.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를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하다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플래너가 학습자분들에게 원래는 이 가격에 안 해주는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학점은행제 외에 다른 과정까지 함께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플래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플래너라는 직업의 정체성이죠.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점은행제 전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 제도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학습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요. 이게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라는 직업의 정체성입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정 학습자에게만 수강료를 조율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점은행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학점은행제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전문적으로 안내가 가능할까요? 플래너는 일부 학습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플래너가 임의로 특정 학습자분들에게 수강료를 조율해주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학점은행제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경우도 극히 드물죠. 학점은행제 플래너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 본인이 어느 정도 학점은행제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여러 번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거나 상담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는 경우에는 믿고 진행해볼만 하겠죠. 이번에만 특별히 비용을 더 깎아준다, 이런 플래너는 그냥 걸으시면 되고요. 플래너에게 학점은행제 뿐만이 아닌 편입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까지 안내받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은행제 전문가에게, 학점은행제가 아닌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다 보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대부분 마감되어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본인이 교육원에 직접 들어가서 과목이 얼마나 남았나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다 보면 마감이 많아서 정말 빨리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식인가 교육원 소속 플래너가 딱 한 군데의 교육원만 안내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여러 군데의 교육원으로 안내가 가능해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하고자 해도, 혹은 일주일이 지나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플래너는 어떻게든 교육원과 과목을 찾아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학점은행제 또한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당일에 수강 신청 및 결제를 하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일 뿐, 나중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급하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4월과 10월과 같은 학기가 변경되는 시기가 다가올 때, 그리고 당장 내가 1, 2주 뒤에 수업을 들어가야 할 때, 그때는 정말 급한 게 맞는데 그 외에는 괜찮아요. 학습자 본인의 수강 과정에 맞게 마지막 학기에만 수강 신청 일정을 조율해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학기는 여유있게 신청을 하셔도 불이익을 받을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말고 학생 본인이 여유가 될 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플래너를 고를 때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플래너를 주제로 다루는 영상은 이 영상 이외에도 앞으로 좀 더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고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학습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이용하셔서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